네, 지금 동시효과 구간이고요. 4분 정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에서 하락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연저점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막판에 좀 뒷심을 발휘해 줄지 아니면 더 밀릴지 한번 보시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3% 가깝게 하락합니다. 더 밀리네요. 그래서 2339.52포인트, 2340선도 이탈이 나오면서 오늘 하루만 70포인트를 내주게 됩니다.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깊은 낙폭을 보여주면서 오늘 음봉도 길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5일선을 회복하나 싶었는데요. 기대가 무색하게 아래로 바로 밀고 내려가면서 긴 음봉의 연저점까지 새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더 밀리네요. 4% 정도까지 하락합니다. 4.16% 마이너스 구간 745.90포인트, 32포인트 내주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지수도 장중 저점 부근에서의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 이동평균선은 대체로 이탈이 됐습니다. 지금 월봉상으로도 60개월 이평선도 이탈이 됐고요. 지금 지지라인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이평선의 모습 모두 다 흐트러진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을 찾기가 힘든데요. 한 100여 개 정도 상승불을 켜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 몇몇 테마주들 쪽으로만 매기가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두 가지 키워드로 압축됩니다. 원숭이 두창 그리고 식량입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여러 가지 지금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식량 가격 상승을 부추길 만한 내용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거래 재개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다 치더라도 나머지 비료, 농약, 농기계 이쪽 모두 다 강하거든요. 특히나 성보화학 같은 경우는 평소에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종목인데 농약 만듭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요. 그 밖에도 조비, 경농 이런 종목군들 대체로 상승불을 켜면서 오늘 시장에서 대안 역할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보 같은 경우도 16% 정도의 플러스권으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 미코바이오메드를 비롯해서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군들 후반에 더욱더 강해지는 모습으로 오늘 장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코 외에도 녹십자 MS 이 종목도 플러스권 움직임 26%네요. 오늘 아침에 이광무 전문가가 이 종목 추천하기도 했거든요. 아침에 갭상승해서 떠서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상한가 부근이기 때문에 아침에 사신 분들은 그래도 일정 부분의 좀 수익은 내셨을 텐데 찰백신 연구소라든지 블루베리 NFT 이런 종목군들도 현재 플러스 나타내고 있고요. 파미셀도 약 4% 정도의 플러스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하고 오늘 장에서 52주 신저가 종목군들이 속출하는 양상입니다. 오늘 52주 신저가 6월 22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여러분들은 한숨을 몇 번이나 쉬셨나요? 여기저기서 이 한숨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승 종목도 찾기가 힘들고요. 그동안에 하락할 때는 뭐를 좀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이렇게 연일 하락세가 이어지니까 좀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좀 장이었습니다. 오늘 장 투자 심리 정말 안 좋았는데요. 장 초반보다 후반에 더 밀렸고 또 주변국을 보더라도 주변국 상황은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가 유난히 많이 밀려가지고요. 더 그렇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보실까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이렇다 할 흐름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마감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은 전거래일보다 약간 밀렸습니다. 0.37% 하락이니까요. 조정폭이 깊지 않았고요. 26,149.55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좀 약해지기는 했는데 변동폭이 크지 않았고요. 약보합권에서 헤매는 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보다가 일본 증시 보면 온도차가 상당하죠. 그리고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오늘의 흐름 보시면은요. 현재 전거래일 대비 밀리기는 하는데 1% 정도만 하락합니다. 게다가 1시간 전부터 낙폭이 깊어져서 그렇지 중국 증시도 오늘 약보합권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0.92% 상해종합이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3,276.83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 증시는 근래 들어서 괜찮아서요. 뭐 일봉이나 월봉 이런 쪽으로 보더라도 크게 흐름 훼손이 없습니다. 한중일 가운데 우리만 이렇습니다. 심천 쪽도 1% 정도의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미국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야간 선물이 현재 하락으로 분위기가 뚜렷하게 잡혔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간밤에 올라서 사실 이 정도 빠져도 5일 이평선 부근이 될 것 같은데요. 나스닥 야간 선물이 1.34% 하락하고 있고요. S&P 쪽도 1.27%, 미국의 3대 지수 야간 선물은 나란히 1% 정도의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정규 거래에서 간밤의 상승분을 좀 반납할지 여부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다시금 연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차트를 한번 놓고 보시면은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2020년 3월에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될 때 있잖아요. 그때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오늘 장중에 고점, 종가 기준으로도 그때 고점을 넘어섰네요. 코로나가 막 확산돼가지고 그때보다 지금 환율 수준이 더 높습니다. 당시가 2020년 3월이었고요. 그때 고점이 1,296원이었는데 오늘 종가상으로 이걸 뛰어넘었습니다. 3원 70전의 상승으로 1,297원 30전에 거래 마치면서 1,300원 이 정도 수준으로 오늘 오른 것만큼 한 번 더 오르면 1,300원입니다. 네, 주요 레벨대 모두 다 넘어서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좀 높은 레벨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를 연속해서 원달러 환율 오름세입니다.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검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의 강세 흐름과 달리 우리 증시는 코스피도 코스닥도 급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죠. 자,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하루 만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그것도 급락이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뚜렷하게 밀리는 흐름이었죠. 무려 2.74%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포인트로 66포인트가 내려왔고 거래 대금은 8조 넘게 집계가 됐는데 2,350선도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연저점 이틀 만에 다시 경신을 하면서 2,442포인트에서 종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아주 단순하게 흘러갔습니다.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쭉 내려가는 흐름이었죠. 오후장 들어서 잠시 그래도 횡보를 해주나 싶다가 후반에 더 내려오면서 연저점 깨고 내려오는 모습 2,342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어제와 달리 기관도 팔았습니다. 특히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매도세 3,2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 계속해서 연일 외국인은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고요. 자, 기관도 오늘은 850억 원 이상 이렇게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사들였죠. 3,700억 원 이상 개인은 매수 우위였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업종이 파란불을 켜는 흐름이었습니다. 등락률 하위 업종부터 해서 체크를 해볼 텐데요.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이 건설업종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4.96%, 거의 업종 지수가 5% 가까이 급락이었습니다. 상승 하루 만에 다시 큰 폭으로 빠지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업종 구성 종목 모조리 하락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테고,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은행업종 4.91%, 이쪽도 못지않게 빠졌습니다. 당연히 대표적인 종목인 카카오뱅크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인데 이 업종 지수 자체가 이렇게 흔들렸는데 안에 들어간 기업은행, 제주은행 이런 종목들까지도 뚜렷하게 좀 많이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의료정밀업종도 4.36%, 4% 넘게 밀렸고요. 비금속 광물과 그리고 화학업종까지 모조리 4% 넘게 하락하는 모습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시총 사실 상위 종목들만 봐도요, 지금 절기상으로 하지도 지났는데 상당히 서늘하게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시총 상위 모조리 파란불이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유일하게 셀트리온 많이 빨간불 켜는 모습 모두 다 이렇게 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먼저 반도체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보시면 3분기 디램 가격 하락 전망 나왔습니다. 자, 이와 함께 미국의 마이크론 목표 주가 하향까지도 해서 좋은
좋은 소식이 좀처럼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또다시 신저가 기록이 됐죠. 58,000원도 깨고 내려가는 모습. 장 막판까지도 내림세 좀 붙었네요. 1.5% 전장 대비 내리면서 57,6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역시 얼마 전에 깨고 내려왔던 10만 원 선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3% 넘게 급락하는 흐름이었죠. 92,200원에서 종가 확인이 됐고 지난해 10월 있었던 9만 원대 초반 저점 부근까지 점차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로 가보시면요. 이쪽도 뭐 예외가 없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3% 가까이 밀렸고요.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2.6% 크게 밀리면서 이 두 종목 모두 다 밀리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삼성 SDI 보시죠. 자,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기대감을 안고서 이 삼성 SDI만큼은 4거래를 연속해서 강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 SDI마저도 오늘 닷새 만에 크게 빠졌습니다. 낙폭이 상당하게 나타났는데 6%가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었죠. 53만 7천 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시총 순위도 같이 낮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그래도 오늘장 바이오는 좀 선방해주는 흐름이었죠. 삼성 바이오 가 그래도 제한적인 낙폭을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0.49% 소폭 하락에 그치면서 81만 7천 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조금 더 내려가 보시죠.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시총 상위에서 유일하게 좀 강했습니다. 장중에는 무려 4% 넘게 뚜렷한 강세 흐름도 나타나기도 했다가 종가상으로는 상승폭 좀 돌리면서 마감됐죠. 그래도 1%대 오름세 15만 6천 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빨간불 켜는 흐름이었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주들은 어제장에서만큼은 7거래일 만에 신저가 행진을 좀 벗어나나 싶다가 하루 만에 또다시 밀렸습니다. 네이버 이틀 만에 다시 신저가 깨고 내려갔죠. 네이버는 4%가 넘게 급락이었습니다. 22만 9천 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카카오 신저가를 만들어주나 싶었는데 장막판에 역시나 또 이쪽도 신저가 나왔습니다. 6만 8,5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자동차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그래도 이번 주 내내 시장 대비는 좀 괜찮은 게 바로 이 자동차 쪽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확인해 보시죠. 현대차가 0.58% 그래도 제한적인 낙폭 보여주면서 17만 1,500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기아도 1%대 내림세,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했습니다. 7만 6,400원이 오늘장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 홀딩스 이쪽에서 4거래를 연속해서 계속 좀 내려옵니다. 특히 오늘 낙폭도 3% 넘게 나왔죠. 24만 2,500원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 주가 흐름이 좀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철강사 가격의 급락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중국 철강 가격의 하락폭 확대에 따라서 이익 감소 우려감이 확실히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흐름 부진한 모습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삼성물산도 오늘 2% 가까이 좀 내렸죠. 정확히 11만 원 턱걸이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은행 대장주인 KB금융 이쪽 낙폭 상당히 나왔습니다. 4.5% 급락하면서 48,5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숭이 두 창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2,700명에 달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원숭이 두 창 의심 환자가 2명 발생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죠. 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주가를 상당히 좀 밀어 올렸습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특히 코스닥까지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한 대 좀 묶어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코스피에서는 녹십자 그룹이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죠. 그 중에서도 녹십자 홀딩스 이우가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82,5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일양약품 그리고 우선주까지 이 두 종목이 뚜렷한 급등세 나왔습니다. 일양약품 본주는 다만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죠. 그리고 진원생명과학도 4% 넘게 강세 나타났고요. 코스닥에서 미코바이오메드 이 종목 상당히 강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와 진매트릭스 장 막판까지 매수세 더 붙으면서 상한가로 거래 마치게 됐고요. 녹십자 MS도 거의 상한가 부근 26% 급등세, 블루베리 NFT도 장 막판까지 탄력이 더 붙었습니다.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HK 이노엔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보여줬고 시노펙스와 캐스피온 그리고 차백신 연구소 같은 종목도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특징주 우주항공 관련주들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 갑작스러운 연기 소식으로 더욱 화제가 된 바가 있는데 바로 어제 무사히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계획됐던 궤도에 안착을 시켰다라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도 나왔죠.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누리호 기대감으로 그동안 상승이 나왔던 우주항공주들 재료가 소멸되다 보니까 급락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막론하고 관련된 종목들 급락이었죠. 특히 한국항공우주는 그나마 이 중에서는 덜 떨어졌습니다. 3.9% 정도 떨어졌지만 낙폭이 그나마 좀 적었고요. 나머지 종목들 LIG 넥스원 6% 넘게 밀렸고요.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8에서 9%대 급락이었습니다. 퍼스텍도 12% 크게 떨어졌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AP 위성 같은 종목이 장 막판까지 낙폭이 더해졌습니다. AP 위성 25%대 급락하면서 12,600원에 거래 마쳤고 이 밖에 비츠로테크 17%, 제노코 15%, 그리고 세트레가이라든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인텔리안테크까지 관련된 종목들이 모조리 급락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하루 만에 하락 마감하게 됐는데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코스피와 마찬가지죠. 장 초반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저점을 낮추면서 내려왔고요. 장 막판까지도 더 내림세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종가상으로 750포인트를 이탈하는 흐름 확인됐죠. 746포인트에서 종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외국인도 기관도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600억 원 안팎의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2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실 텐데요. 코스닥도 온통 파란불을 켜는 흐름 이렇게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최근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서 그나마 선방해줬던 2차전지 물론 오늘 조정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에코프로 BM이 그나마 좀 잘 버텨줬죠. 자, 보시다시피 낙폭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0.19% 약보합권 수준에서 52만 2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같은 양극재 종목인 LNF가 1.79% 내림세, 그리고 전해지는 첨보가 4%대 더 많이 내렸습니다. 23만 1,000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보시면요. 셀트리온 형제들부터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변동폭이 특히 좀 적었죠. 헬스케어는 0.65% 소폭 약세로 거래 마쳤고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더 낙폭이 깊었습니다. 1.75% 내렸고요. 가운데 껴있는 이 HLB 보시죠. HLB는 5거래일 만에 어제장에서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 하루 만에 또 밀렸습니다. 오늘장 2%대 내림세 32,650원에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알테오젠 확인해 보시면 알테오젠이 최근에 바이오 USA 그쪽에 참가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붙었죠. 연속적인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 닷새 만에 하락으로 돌아서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알테오젠 2.3% 밀리면서 59,300원에 종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 보실까요? 게임주들 어제장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하루 만에 또다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카카오게임즈는 신작 우마무스메가 화제를 모으면서 급등세를 보였다가 하루 만에 다시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을 반복하는 흐름이죠. 카카오게임즈 보시면 9%대 넘게 내리면서 57,700원에 거래 마쳤고요. 펄어비스 4%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위메이드도 4%가량 내리면서 67,300원에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보시죠. 리노공업이 비수기 진입 우려감에 따라서 연일 신저가 보이다가 좀 빠져나오나 싶더니 오늘 또다시 신저가 나왔습니다. 리노공업이 1.56% 내려오면서 13만 1,000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 보시면요. 4% 안팎의 약세 흐름이었죠. CJ ENM이 4.5% 뚜렷하게 내렸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4% 가까이 내려오는 모습 6만 4,000원에서 거래 마쳤고 아래쪽에 진단 KT 중 시젠 6%대 급락하면서 34,7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사료, 비료 관련주들이 상당히 특징적이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안보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식량 수출 제한 조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 자, 거기다가 국내에서는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게 장마가 온다는 소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농작물에 피해가 오게 되고 농작물의 피해에 따라서 비료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쪽에서 관련 종목들 연속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오늘 거래가 제기된 현대사료 막강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사료는 오늘 장에서도 바로 상한가 도달하면서 풀리지 않고 거래 마쳤죠. 35,150원에 거래 마쳤고요. 하늘사료도 7%대 강세, 그리고 누보 같은 종목이 특히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급등세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효성 OMB 7% 올랐고 우진비에지 10%대 강세 나타났죠. 이 밖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특히 거래소에서 성보화학 같은 종목이 오늘자 많이 튀어 올랐습니다. 상한가에서 거래 마쳤죠. 4,665원에서 장을 마감하게 되는 모습. 그리고 경론과 조비 같은 종목도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